그래서 오늘의 관자의 한 줄평 복스플릭스 VF71은 들이 막 쓰기 좋은 무난한 빔 프로젝터다.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오늘은 빔 프로젝터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복스플릭스의 VF71입니다. 이 제품은 에브리컴으로부터 제품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리뷰는 한국에서 최초인 리뷰인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복스플릭스 VF71의 모든 것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박싱인데요. 박스는 이렇게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열어보면 맨 위에는 매뉴얼이 보이고요. 그리고 딱히 액세서리 박스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본체 사이사이에 액세서리들이 끼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액세서리 박스가 없는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대신 포장이 약간 컴팩트해진 측면은 있네요. 액세서리들을 먼저 보자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HDMI 케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리모컨이 보이네요. 아주 평범합니다. 그리고 전원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 케이블이 한국형 플러그이군요. 좋습니다. 길이는 1.5m예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게 본체입니다. 없습니다. AV 케이블 젠더도 없고요. 요게 다입니다. 자, 그럼 외관을 보실까요? 네,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생겼고요. 어디 튀는 데가 없습니다. 아주 무난무난하게 생겼죠. 그러면서도 나름 디자인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눈에 거슬리거나 아니면은 좀 튄다 이런 부분 없습니다. 그러면 부분별로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이것이 전면부이고요. 전형적이죠. 렌즈 있고 IR 센서 있고 TOF, 이게 자동 초점을 맞춰주는 센서인 것이죠. TOF 센서가 있습니다. 요것은 오른쪽 사이드인데요. 역시 전형적으로 일반적인 빔 프로젝터들이 다 이렇죠. 배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이 좀 복잡하게 생겼죠. 상단부에 포트들이 다 몰려 있는데 왼쪽부터 유선 랜을 위한 RJ45 이더넷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특이합니다. VGA 포트가 있어요. 와, VGA 포트? 이게 얼마 만에 보는 겁니까? 요즘은 거의 찾아볼 수도 없는데 희한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USB 포트가 하나 있고요. 그 옆에는 HDMI 포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는 구멍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컴포짓 단자를 연결을 할 수 있는 AV-in 포트가 있고요. 그 옆에는 3.5파이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꽂을 수 있는 오디오 아웃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IR 센서, 즉 적외선 리모컨 센서가 있군요. 그리고 뒤편에는 여기 스피커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흡기구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파워 포트가 있군요. 자, 왼쪽은 여기 흡기구가 하나가 더 있네요. 프로젝터의 냉각을 위해서 흡기구가 두 개나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걸로 봐서 이 빔 프로젝터가 좀 밝은 편인가? 라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만큼 냉각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상판인데요. 파워 버튼 하나만 있습니다. 즉 다른 조작 버튼이 없기 때문에 리모컨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닥인데요. 일단 내 귀퉁이에 난슬립 패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높이 조절용 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에어 필터가 있어요. 이 에어 필터 어떻게 여는 거냐? 아래로 이렇게 당기면 필터가 빠집니다. 그래서 요 먼지를 탈탈 털어내 가지고 다시 끼워주면 되겠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있을 법한데 안 보이는 것이 있죠. 즉 천장 마운트용 6mm 나사 홀이던 아니면 4mm 실링 마운트용 나사 구멍이던 이런 것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난슬립 패드 중에 이렇게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에 난슬립 패드를 이렇게 빼보면 그 안에 나사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링 마운트를 부착을 할 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두 군데에 연결을 해서 천정에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리모컨이고요. 너무 전형적으로 생겼죠? 자, 그럼 사양을 같이 보시죠.
복스플릭스 VF71은 해상도는 FHD입니다. 1080p이고요. 디스플레이는 원 LCD인데 LCD 크기는 5인치입니다. 그리고 밝기는 이게 뭐야? 35,000 루멘?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전 100% 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국산 빔 프로젝터들은 이렇게 너무 뻥 스펙이 강해가지고 좀 표준화시킬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밝은지는 조금 이따가 성능 테스트 할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명암비는 23,000대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커스나 키스톤은 모두 자동, 수동 조정 가능합니다. 모두 전자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스피커는 하나가 있는데 5W짜리 스피커입니다. HDMI 포트는 하나가 있는데 버전은 2.0 버전이에요. 그리고 USB 포트도 A타입 포트 하나가 있습니다. HDMI 포트나 USB 포트가 하나씩밖에 없는 것은 상당히 아쉽군요. 그런데 특이하게 VGA 포트가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OS는 안드로이드 12 버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글이 정식 인증을 받은 OS는 아니고 AOSP,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OS입니다. 그래서 정식 앱들과의 호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CPU는 ARM Cortex A53, 뭐 늘상 쓰는 CPU인데 사실 저는 이제 조금씩 좀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A53이 일반적으로 쓰이던 것이 한 2020년 정도 접터니까 지금 벌써 5년이나 더 지났는데도 아직도 A53을 쓴다. 조금 아쉽죠. 그리고 램은 2기가, 그리고 내장 스토리지는 32GB입니다.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6가 지원이 되는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선 랜이 있다. 그런데 이 유선 랜 포트는 100메가 랜이다. 기가비트 랜이 아니다. 라는 것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블루투스도 있는데 블루투스 버전은 5.2 버전입니다. 사이즈는 265-231-111, 무게는 3.5kg입니다. 이 크기에 비해서 무게가 좀 무거운 것 같은데요. 좀 묵직하네요. 자, 그럼 이것을 무엇과 비교를 해볼 것이냐? 제가 아끼는 기기죠. 에브리컴의 HQ10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Q10의 스펙은 이렇거든요. 여기에서 특징되는 부분만 비교를 해보자면 디스플레이는 원 LCD인데 LCD의 크기가 달라요. VF71은 5인치짜리 LCD인데 HQ10은 5.7인치입니다. LCD가 크다라는 얘기는 조금 더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유리한 점이 되겠죠. 그런데 명암비는 HQ10이 2만대 1이라고 했어요. 즉 VF71이 조금 더 명암비가 좋다. 실제로 그런지는 한번 나중에 테스트 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HQ10이 스피커가 참 좋았죠. 7W짜리 스피커가 2개가 있다. 그리고 양옆에 달려 있어가지고 스테레오 효과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래서 소리와 관련되어서는 VF71보다는 HQ10이 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것을 스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DMI도 포트가 2개나 있고 USB도 포트가 2개나 있고 VGA는 없고 이런 걸로 봐서는 HQ10의 연결성이 VF71보다는 좀 더 낫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누가 VGA를 쓰나요? 차라리 그 VGA 포트가 들어가는 그 공간에다가 HDMI 포트나 USB 포트를 하나씩 더 충분히 넣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OS는 HQ10은 원래는 안드로이드 9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로컬 업데이트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12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HQ10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판매자분께 OS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와이파이가
HQ10은 와이파이 5였죠. 물론 아직까지도 와이파이 6 라우터가 대중적으로 널리 보급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과연 와이파이 6가 있다고 한들 얼마나 혜택을 보게 되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와이파이 5보다는 와이파이 6가 좀 더 유리하니 그 점에서는 VF71이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Q10은 블루투스 버전이 5.0이거든요. 그래서 블루투스의 버전 측면에서도 VF71이 조금 더 낫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는 이 정도로 할까요? 자, 그럼 이제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스크린 퀄리티 테스트인데요. 비교는 방금 전에 우리가 스펙에서 비교를 해봤었던 HQ10과 한번 화면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하얀색이에요. 밝기가 어때 보이죠? 네, 살짝 HQ10이 좀 더 밝다라는 것을 육안으로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커다란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HQ10이 1LCD 빔 프로젝터 가운데서는 꽤 밝은 축에 속하는 빔 프로젝터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관시루멘 테스트에서 보여드렸었던 결과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태껏 제가 체크를 해봤었던 수많은 1LCD 빔 프로젝터 가운데서는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폭스플릭스 M25 다음으로 HQ10이 두 번째로 밝은 프로젝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HQ10과 거의 필적할 만한 수준의 밝기라면 그러면은 상당히 밝은 수준인 거죠. 실제로 관시루멘을 테스트를 해보니 30만원 정도인 VF71이 40만원대 초반인 RD829보다도 더 밝았습니다. 야,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VF71이 꽤 밝은 프로젝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색감에서는 좀 차이가 나죠. HQ10이 조금 노란 빛이 나고 VF71은 살짝 푸른 기운도 나는 것 같습니다. 요게 검은색이에요. 자, 지금 요 화면은 스마트폰에서 조리개와 ISO를 자동으로 잡아서 좀 과장이 된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차이는 느껴집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자, 여러분들 보실 쪽에는 검은색이 어느 쪽이 더 잘 표현이 된다고 보이십니까? 예, 그렇죠. VF71이 검은색의 심도가 훨씬 깊습니다. 검은색이 훨씬 더 깊다. 그리고 하얀색의 밝기는 둘이 뭐 거의 엇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명암비가 누가 더 좋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VF71이 명암비가 더 좋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스펙에서 살펴봤듯이 VF71의 명암비가 23000대 1이다 라는 것이 그 지나친 뻥 스펙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이외에 뭐 원색의 표현에 있어서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자, 칼라바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역시 칼라바에서 색감의 정확도를 보시면 아무래도 VF71이 좀 더 균형 잡힌 색감을 보여주고 또렷한 느낌을 준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특히 이 트럼프 형님의 이 얼굴 사진은 확실히 VF71의 영상 구현력이 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도 상대적으로 VF71이 어두운 쪽이 좀 더 깊게 보여서 전반적으로 HQ10은 살짝 좀 떠 보이는 느낌이 든다면 VF71은 나름 균형 잡힌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크린 퀄리티는 뭐 이 정도 보면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레이턴시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도 역시 레오보드나르의 4K 비디오 렉 테스터를 가지고 레이턴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반은 127.6ms, 좀 숫자가 크네요. 그리고 상단반은 120.1ms, 그리고 하단반은 135.3ms. 이러면은 뭐 평균 접근에 보면은 한 127 정도가 나오는 것 같죠. 결코 빠른 프로젝터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자, 그럼 사운드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자, 소리 어떠십니까? 오, 나름 괜찮아요. 5W짜리 스피커 하나가 들었는데 이 스피커가 뒤에 벽을 타고 이제 퍼지면서 좀 더 풍성한 음을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출력도 별로 나쁘지 않아요. 나름 준수하다. 아주 고급지다, 소리가 너무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무난한 스피커 품질을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팬 노이즈는 어떨까? VF71의 배기구에서 10cm 되는 거리에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소리는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팬 소리가 좀 나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막 시끄러워서 영상을 보는데 아주 큰 지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원래 1LCD 빔 프로젝터의 소음 수준이 고만고만하거든요. 그 정도 우리가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주 조용한 장면이 나온다든가 할 적에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자, 요 정도면은 성능은 어느 정도 체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복스플릭스 VF71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스플릭스 VF71의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OS가 구글의 인증이 없는 AOSP 버전이라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것이 왜 아쉽느냐? DRM이 막혀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데 4K를 위한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을 했더라도 실제로는 그런 해상도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480p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1080p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 계정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아쉬운 점은 일부 앱들은 이 AOSP 버전의 안드로이드 OS를 루팅된 기기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더라도 실제 앱을 구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앱이 바로 쿠팡 플레이죠. 쿠팡 플레이에서 종종 스포츠 빅 이벤트를 많이 중계를 해주는데 쿠팡 플레이를 깔아도 이것을 실행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VF71은 그냥 깡통 프로젝터처럼 쓰시고 여기에 구글의 인증을 받은 별도의 스트리밍 디바이스를 붙여서 쓰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HDMI 포트나 USB 포트가 한 개뿐이라는 것이 아쉽죠. 그래서 확장성 측면에서 많이 제한이 되어 있다. 왜 굳이 여기에다가 VGA 포트를 넣었나? 그 자리에다가 HDMI나 USB 포트 하나씩만 더 넣어도 꽤 괜찮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쉬운 점은 그렇죠. 레이턴시 수치가 좀 크다. 이걸로 FPS 게임을 할 수는 절대 없다 라는 것이 좀 못내 아쉽습니다. 자, 그럼 복스플릭스 VF71의 장점은 무엇이냐? 그렇죠. 박습니다. 이 박다는 것이 근데 절대적으로 박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복스플릭스 M25의 밝기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꽤 밝은 빔 프로젝터였기 때문에 M25를 앞에 두고 VF71이 박다라고 명함을 내미는 것은 실례죠. 그런데 그럼 왜 상대적으로 박다라고 했느냐? 가격을 생각하면 그렇다 이겁니다. 동급 기종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밝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복스플릭스 제품들이 좀 밝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그렇죠. 명암비도 괜찮은 편입니다. 즉 검은색을 좀 더 검은색답게 표현을 해준다라는 것이 강점이 되겠지요. 우리가 아까 전에 테스트에서 봤듯이 HQ10 같은 경우에는 그 밝기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은색의 색감이 좀 많이 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검은색의 표현에 충실한 VF71이 꽤 괜찮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VF71의 장점은 전원 케이블이 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한국형 플러그라는 것이 아주 마음에 들죠. 유럽형, EU형 플러그 같은 경우엔 물론 한국의 컨센트에 맞기는 합니다만 이게 살짝 헐거워가지고 쉽게 빠진다거나 아니면 덜그럭거린다거나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가 않은데 이렇게 접지 기능이 달려있는 한국형 플러그는 튼튼하게 콘센트에 박히게 되니까 아주 마음이 든든하죠. 그런데다가 길이도 1.5m로 무난한 편이어서 저는 이 견원 케이블이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장점이 요 3개밖에 안 돼? 제가 영상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주 전형적이고 아주 무난한 빔 프로젝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저는 감지덕지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 순수하죠. 사실 에브리컴의 HQ10과 이 VF72를 비교하는 게 좀 실례입니다. 왜냐하면 가격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VF71은 30만원 정도 하고, 그리고 HQ10이나 RD8이구나 이런 것들은 다 40만원대 초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의 차이라면은 충분히 가성비가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자의 한 줄평, 복스플릭스 VF71은 빔 프로젝터 초심자들이 막 쓰기 좋은 무난한 빔 프로젝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